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원스톱 협진센터의 치주과 전공 교수 김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요, 다양한 GBR 수식 가운데서 특히 본 컬랩스가 심한 관계로 텐팅 스크류와 콜라겐 멤브레인을 함께 사용한 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GBR이 필요한 상황은 이미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간혹 있는 뼈에다 그냥 심으면 안 될까 하는 유혹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노출된 임플란트 서피스와 디펙트는 임플란트의 석세스와 서바이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깊게 심겨진 임플란트는 크라운 투 임플란트 레이쇼가 불량해지면서 향후에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GBR을 시행했을 때 초기에 골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죠? 수술 후에 아주 직후 한 12시간 정도 가량에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헤마토마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됩니다. 한 6일 가량이 지나면 조직화된 그래뉼레이션 티슈와 함께 뉴본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상부의 멤브레인이 본 디펙트와 소프트 티슈의 컴파트먼트를 잘 구분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한 2주가량이 지나면요, 뉴본 아일랜드도 저렇게 보이고요. 또 3주 정도가 지나면 초기에 우분본이 오스티오클라스트에 의해 흡수가 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오스티오블라스트에 의한 라멜라본도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초기부터 활발한 치유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조직 소견으로 보여드린 바와 같이 GBR 후에 빠르고 활발한 골치유는 외부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적절한 환경이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GBR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골치유가 방해받지 않고 골 형성이 일어날 공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스페이스 크리에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래프트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환자 증례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증례는요, 총 4증례입니다. 모두 버컬 쪽이나 버티컬 쪽으로 본 컬랩스가 심한 증례들인데요. 상악 구치부의 3증례, 그리고 하악 구치부 1증례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16번, 17번 부위의 GBR 증례인데요. 네, 보시면 16번 원심 쪽도 골 수준이 좋지 않았고요. 이미 상실되어 있었던 17번 부위도 수직적으로 본 컬랩스가 있는 상태셨습니다. 환자분은 오른쪽 아래 위 모두의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고 계셨고요. 치료 계획은 16번 치아 발치, 그리고 16번, 17 부위의 GBR, 16, 17, 46, 47번의 임플란트 식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16번을 발치하였고 GBR 시행 직전의 임상 사진인데요. 릿지가 저렇게 컬랩스가 되어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네, 레지듀얼 본 모르폴로지를 살펴보았더니 버컬과 버티컬 쪽으로 본 컬랩스가 심했고요. 팔라탈 쪽도 자세히 보시면 디펙트가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컬랩스된 버컬 측은 스페이스 크리에이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텐팅 스크류를 넣었고요. 팔라탈 측은 텐팅 스크류가 인시전 라인을 따라 노출이 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스크류는 없이 그래프트 머티리얼로 스페이스 메인테넌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위쪽부터 쭉 보시면요. 컬랩스된 부위가 이미 콜티케이션이 다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라운드버로 디콜티케이션을 시켜주었고요. 또 이 환자분은 맥실러리 튜베러시티가 이렇게 풍용해서 리덕션을 시켜주면서 오타지너스 본으로 제노그래프트와 믹스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 크리에이션을 텐팅 스크류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고요. 이것은 협측 방향 그리고 교환면 방향으로 서포트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자가골과 제노그래프트를 믹스했고
콜라진, 제너스 콜라진 멤브레인 T로 커버링 하였습니다. 이 멤브레인도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멤브레인만으로는 그래프트 스타빌리제이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멤브레인 스타빌리제이션 슈처를 GBR 사이트에 근심, 원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슈처를 한 사진인데요. 저는 상악은 팔라탈 티슈가 좀 두껍잖아요. 두꺼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랩이 가장 잘 벌어질 것 같은 부위, 보통 그 그래프트가 가장 많이 들어간 부위거든요. 그런 부위에 파셜로 두꺼운 팔라탈 티슈를 로테이션 시켜서 플랩을 주고 같이 슈처를 하면 스타빌리제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GBR 직후의 사진이고요. 네, 원했던 대로 그래프트가 잘 자리 잡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시점의 사진인데요. 치유가 깨끗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랩이 좀 어드밴스 되면서 전정이 낮아져 있죠. 전정이 낮아진 부위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다시 협측으로 연조직을 밀어주면 됩니다. 같은 시기의 CBCT 영상인데요. 그래프트의 그 처음에 경계들이 이제 불분명해지고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모델링, 리모델링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처음에 이렇게 외부 형태가 컬랩스 되어 있던 자리들이 많은 부분 하르티슈 포메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리엔트리 시기의 사진인데요. 스크류의 근심 쪽, 원심 쪽에 본 포메이션이 일어난 것을 보실 수 있고, 16, 17번 위치에 덴티움 슈퍼라인 임플란트 2개를 원스테이지로 식립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힐링 어범먼 직경만큼 에피컬 포지션드 플랩을 함께 시행해 주었고요. 각각 치유는 확보하고 전정을 더 디프닝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GBR 전후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의 파노라마이고요. 그 사이에 그 하악 4647 임플란트도 식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대쪽 26번, 27번 좌측 상악 부위의 GBR 증례입니다. 이분은 작년 덴티움 머티리얼 심포지엄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55세 여성분이셨는데요. 그 부위, 해당 부위 저작 시에 불편감과 부종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파노라마 살펴보니까 26번, 27번, 그리고 매복된 28번 주변에 골파괴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매복 사랑니까지 해서 3개 치아를 발치를 시행하였고요. 임상 사진은 발치 후 한 2개월가량 후의 모습입니다. CBCT 영상인데요. 26번의 팔라탈 측, 그리고 27번과 그 후방 측에 버컬본이 아예 없어서 거의 사이너스 플로어 높이까지 골 파괴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플랩을 열었을 때는 예상보다 더 심한 골 파괴가 관찰되었습니다. 수술 모습인데요. 저속의 텐팅 스크류가 하나 심겨 있습니다. 콜라진 멤브레인 P로 덮고 또 구개측, 파셜, 띵니스 티슈도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서 슈처까지 완료한 모습입니다. 수술 직후의 파노라마인데요. 이번도 그래프트 머티리얼들이 유니폼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6개월 이후의 CBCT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본 디펙트로 있던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리모델링 중이긴 하겠지만 GBR 후에 무너지지 않고 컬랩스 되지 않고 본 오그멘테이션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후 비교 사진이고요. 맥실라 튜브리스 쪽도 이번에도 자가골로 체득을 해서 제노그래프트와 믹스를 하였습니다. 리치 크레스트 부위가 이제 유니폼한 형태가 관찰이 되고요. 각 사이트의 전후 비교를 보시면 버컬본, 컬랩스가 되어 있었던 버컬 부분이 상당히 버티컬 쪽, 그러니까 오클루잘 쪽이죠. 많이 오그멘테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리엔트리 때 이렇게 열어본 사진이고요. 스크류 부위까지, 헤드 부위까지 골 재생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크류는 제거했고요. 임플란트 1차, 2차 수술을 완료하고 보철가로 리퍼하였습니다. 다음 증례도 같은 상악 좌측 24번, 26번 부위였는데요. 75세 여성분이셨는데 왼쪽 위가 부었다고 오셨는데 이런 상태셨습니다. 26번은 루트 프랙처로 이미 변이, 디슬로케이션이 일어난 상태였고 24번 쪽도 세컨더리 캐리어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24번, 26번 발치 후 GBR 그리고 24번, 26번 자리 각각 임플란트 식립 후에 3유닛 수복을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발치 후의 사진인데요. 앞선 증례랑 비슷합니다. 각화 치은이 일단 부족하고 전정 깊이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버컬과 버티컬 리치 컬랩스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레지저 본 모폴로지 보시면 루트 프랙처가 26번 부위에 있었는데요. 그 부위에 그 라지 본 그래프트, 본 디펙트가 굉장히 큽니다. 디펙트가 보이고 있고 버컬과 수직 버티컬 본 컬랩스가 심한 상태여서 이 증례도 텐팅 스크류를 좀 써야겠구나. 컬랩스대 위치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 모습인데요. 이번은 사진 속 스크류를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저 위치에 넣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미지로 넣었습니다. 협측, 교환면측 서포트를 위해서 스크류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본 그래프트를 넣었고요. 콜라겐 멤브레인 2 소프트로 커버링하고 이번엔 스팬이 좀 넓어서 스터빌리제이션 슈처를 3군데 근심, 원심, 중앙 정도 시행해 주었습니다. 수술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네, 6개월 정도 후의 모습이고요. 수직적인 리지 형태가 원하는 형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시기 CBCT 영상인데 근심 쪽부터 A, B, C, D 순서인데요. 텐팅 스크류 상부로도 협측, 교환면측으로 하티슈 포메이션이 잘 일어나져 있고요. 그래프트 경계 부분도 골치유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리엔트리 모습인데요. 무너진 버컬 쪽과 버티컬 부위가 양호하게 재생된 것이 관찰됩니다. 네, 오른쪽 사진은요. 24번, 26번 임플란트를 원스테이지로 식립한 모습입니다. GBR 전후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임플란트 후에 식립 직후의 파노라마였고요. 네, 골 재생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악 증례로 넘어가는데요. 마지막 증례인데 이거는 하악 우측 대구치 단일 임플란트를 위한 GBR 증례였습니다. 46번 위치인데요. 네, 이 부분 아래 오른쪽에 이가 붓고 흔들린다는 주소였습니다. 원인 치아는 과거에 루트 앰퓨테이션이 시행이 된 46번 치아였는데요.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발치 후 사진이고요. 여기도 레지주어 본 모폴로지 보시면 사진으로 확연히 버컬본 무너진 것이 확연히 보여지지가 않는데 버컬본 컬랩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있는 뼈에 그냥 임플란트를 이렇게 좀 삭제를 하고서 깊게 심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요. 인접치들이 본 레벨과 임플란트 플랫폼의 격차가 너무 크면 향후에 장기적으로 메인테넌스나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야기되는 상황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GBR로 본 오그멘테이션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고요. 2개의 텐팅 스크류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는 버컬 서포트를 위해서 버컬 방향, 다른 하나는 상부 버티컬 서포트를 위해 오클루절 방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통상의 방법대로 본을 넣고 콜라겐 멤브레인 P로 덮은 후에 스터빌리제이션 슈처를 하였습니다. GBR 직후의 모습이고요. 5개월 후의 임상 사진입니다. 리지 컨투어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5개월 후 CBCT 영상인데요. 세지탈 크로스 뷰를 보시면 버컬과 버티칼로 원하는 위치에 양호하게 본 오그멘테이션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엔트리하고 스크류를 제거하였고요. 46번 자리에는 덴티움 슈퍼라인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전후 사진인데요. 리지 컨투어가 잘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증례들을 고찰해 보면서 테크니컬 포커스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네 가지 증례였는데요. 보시면 레지듀얼 본 모폴러지에서 공통적인 양상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본이 협측으로든 수직적으로든 컬랩스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구강 안에 풍하는 행위들, 특히 저작행위나 혀, 볼 근육의 압력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의 자극이나 저작, 입안의 네거티브 프레셔 등과 같이 골 형성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방해 요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일 저런 컬랩스된 부위가 제대로 스페이스 크리에이션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GBR을 정교하게 하셨더라도 이런 외부 환경들 때문에 골 형성이 일어날 공간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커스는 스페이스를 크리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파티큘레이티드 본을 많이 쓰시잖아요. 파티큘레이티드 본을 쓰신다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이타늄 메쉬, 또 타이타늄 리인포스드된 비흡수성 멤브레인, 그리고 이번 증례에 사용한 것처럼 텐팅 스크류와 함께 콜라겐 멤브레인의 조합입니다. 사실 저는 세 방법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결과도 다 상당히 좋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앞에 두 방법은요, 만약에 익스포저가 된다면 결과가 제한적인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텐팅 스크류와 콜라겐 멤브레인의 조합은 멤브레인 노출의 걱정이 적고, 만에 하나 스크류가 노출이 되어도 노출되는 스크류만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콜라겐 멤브레인 같은 그런 리저버브 멤브레인은 환자 몰비디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서브티슈 디히센트 위험도도 적어서 굉장히 바이오 컴포터블 하잖아요. 최근에는 이쪽으로 주로 경향이 옮겨져 온 걸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렇더라도 그런 미케니컬 리지디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하게 파괴된 증례 GBR에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증례들처럼 적절한 부위에 텐팅 스크류를 적절히 사용해서 컴바인해서 사용함으로써 콜라겐 멤브레인과 함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텐팅 스크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길이의 스크류를 어느 위치에다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몇 개를 심어야지 적절할까 하는 의문점이 들 텐데요. 하나씩 생각해 보면 랭스, 첫 번째 길이는요, 원래 있던 레지듀얼 본에 어느 정도 인게이지가 좀 되어서 움직이지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넣어지고, 또 외부 상부로는 플랩 커버리지를 했을 때 상상으로 이제 하셨을 때 향후 노출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길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케이션과 디렉션은요, 본 컬랩스된 부위를 서포트 할 수 있는 위치와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해부학적으로 당연히 세이프한 존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향후에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위를 따라 장축 방향으로 텐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문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캔슬러스 본에 인게이지가 되게 돼서 스크류가 불안정하게 될 위험도가 있고, 또 하악관, 널브나 상악이면 상악동저와 같은 그런 공간 관계가 인접하게 되어서 저는 외측으로 코티컬 본 쪽으로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스크류의 개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되 이제 술식의 어떤 효과에 저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적절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포커스는요, 그래프트를 스터빌리제이션 시키는 방법인데요. 문헌들은 이니셜 클라스의 부착, 그리고 부착과 상상의 안정화,
그 운드 힐링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도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듯이 GBR을 하고 12시간부터 몇 주 아주 짧은 초반의 시기에 이르는 동안에 굉장히 활발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초기의 시기에 이니셜 피브린 클라시 과도한 디스토션이나 디스럽션이 없이 스터빌리제이션 되는 것이 실제 GBR의 아웃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트의 스터빌리제이션에 기여하는 것들은 콜라겐 멤브레인 자체도 있지만 이러한 멤브레인과 그래프트를 미케니컬하게 안정화시켜주는 슈처 테크닉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멤브레인 스터빌리제이션 슈처로 페리스텔 인시전, 페리스텔 릴리싱 인시전을 주고요. 그 근단측 부위에 호리젠탈 매트리스 슈처로 짤막하게 근단측을 떠서 골막을 떠서 GBR 사이트에 근심에 하나, 원심에 하나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만일 GBR 부위가 좀 롱스팬이면요.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아까 보시듯이 슈처를 중간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컨티뉴어스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스터빌리제이션 슈처들은 플랫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저버브 슈처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GBR을 시행한 몇 가지 증례들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어떤 술식이든 환자를 대할 때 해당 치료가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치료인지, 또 덜 아프고 젠틀한 치료, 예지성 높고 성공률이 높은지, 그리고 그 부분 딱 거기 하나만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정말 환자 전반적인 구강 건강을 위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치주 치료가 필요하면 치주 치료를 먼저 권유드리고 스모킹이나 파라 펑셔널 헤빗 등이 없는지도 살펴보고요. 만일 있다면 담배는 끊으시고 헤빗은 컨트롤 하시도록 잔소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환자 전신 건강 상태도 늘 함께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환자분들이 저희를 믿고 잘 따라주시고요. 힘든 수술도 더 잘 견뎌주시는 것 같습니다. 짧은 강의였는데요.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